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종합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굉장히 또 고급 테크닉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그 백엔드 프로그램의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기반의 특히 C#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폼 기반으로 하면서 뒤편에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깔고 이렇게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굉장히 고급 테크닉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한다고 해서 그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접근하는 게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할 것인가의 그런 관점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필요한 것만 잘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동을 해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데이터베이스 관련해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핵심적인 용어들만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표 형태로 데이터를 뭐 다른 기법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도록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표라는 것은 알다시피 열과 행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 열을 우리는 컬럼, 영어로는 컬럼이죠. 또는 이제 필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각 테이블은 한 개 이상의 열로 어쨌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 열에는 그 각 열을 구분하기 위한 이름으로 열 이름은 테이블 내에서 겹치지 않도록 이름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드 이름이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사 정보라고 했을 때 뭐 학번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과라든가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 이름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열이 가지는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뭐 우리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가장 세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 형식이 있죠. 정수, 실수, 문자.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는 이 세 가지 타입으로 어쨌든 맨 밑바닥으로 가면 이 세 가지 타입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행이라는 것은 이러한 필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행을 구성하게 돼 있죠. 하나의 행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행을 뭐 영어로는 low고 영어를 레코드라고 다른 말로 여기 필드라고 하듯이 여기는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죠. 위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컬럼 필드는 어떤 데이터가 저장될 것인지에 대한 종류나 유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행에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들을 구성을 해놓고 그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데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고 데이터를 가져다 주고
또 데이터를 집어넣고 해주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관리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DBMS라고 해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라고 하는데, 그 DBMS의 핵심적인 기능 중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져다 주고 뭐 접근하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역할을 언어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우리는 SQL이라고 해요.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조화된 질의 언어.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에서 DBMS의 그 어떤 기능을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 SQL을 통해서 DBMS에 접근을 해서 궁극적으로 DBMS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응용 프로그래밍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 SQL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뭐 SQL 중에서도 다 알 필요 없이 뭐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요청하고 집어넣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하는 이런 몇 가지 핵심적인 기본적인 SQL 문장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만 우리가 용어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윈도우 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려면 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은 DBMS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행할 때 DBMS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DBMS가 설치되어 있어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생성해야 돼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그냥 커다란 물류 창고처럼 그냥 저장할 수 있는 큰 공간의 개념입니다. 우리 여기 양산에 가면 물류센터들 많이 있죠. 그 건물 무슨 물류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큼지막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 큰 건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물건이 안 들어가 있다면 커다란 그냥 창고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도 그 큰 건물을 뭐 많아봐야 한 3사람, 두세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그처럼 이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죠.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자체는 그냥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일정 공간을 미리 확보해 가지고 만들어둔 커다란 공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은 아까 테이블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그러려면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테이블을 생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짤 때 이 과정을 다 거쳐줘야 됩니다. 테이블을 생성하고 나서 뭐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응용 프로그램에서 바로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미리 입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조회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구축된 이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응용 프로그램 안에서도 테이블을 생성한다든지 뭐 데이터를 입력한다든지 조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테이블 생성조차도 응용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는 그 큰 시스템을 빼놓고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DBMS에서 이 설치한 DBMS에서 이 만들어 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테이블을 만들고 그래서 샘플 데이터 몇 개 입력하고 확인해 보고 하는 것들은 요 DBMS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수한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요 안에 생성된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주로 이용하는 게 조회라든가 수정이라든가 입력이라든가 삭제라든가 요 네 가지 오퍼레이션만 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DBMS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DBMS가 이제 우리가 소위 판매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책 교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MS SQL 서버라는 마이크로소프트 MS SQL 서버라는 것을 라는 DBMS를 설치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테이블 생성하고 입력하고 뭐 조회하고 하는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MySQL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치를 하고 또 이렇게 해보는 거,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간단한 거를 짜 봤었죠. 그죠? 이번 시간에도 이런 절차대로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MySQL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오라클 이게 아주 유명하고 대표적인 거죠. 그다음 MySQL, SQL 서버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MS SQL 서버는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microsoft.com에 들어가서 이렇게 요 다운로드 위치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MySQL은 요 사이트로 가서 MySQL Install for Windows라는 버전을 받아가지고 받으면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PC의 다운로드 폴더를 누르면 이렇게 받아와져 있겠죠. 인스톨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진행을 하면 풀로 그냥 설치 진행을 해서 계속 넥스트 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터넷 기반으로 동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TCP/IP라든가 파이어월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데 이거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MySQL이 서비스되는 포트 번호가 33062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동작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넥스트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인터넷 기반으로 움직이고 MySQL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베이스가 뭐 어떤 사람도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공유될 수 있기는 하지만 아무나 그 공유를 하게 하면 뭐 보안상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관리자의 계정이 필요합니다.
관리자의 계정이 필요한데 그 관리자를 우리는 루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계속 넥스트 하면 이렇게 루트 계정에 대한 암호를 등록하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를 잘 기억하고 이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까지 합니다. 그래서 루트에 대한 패스워드를 설치되는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루트 패스워드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혹은 해커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잘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슈퍼 유저죠. 말 그대로 루트 유저는 이 계정을 가지면 다른 계정을 통과해서 모든 것들을 접근할 수 있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할 때는 이런 관리 기능을 가지는 슈퍼 유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유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반 유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dd user라는 버튼을 누르면 유저 아이디 예를 들어서 db user라는 이름으로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호스트는 이 PC가 설치된 그 컴퓨터에서 돌아가도록 할 경우에 그 컴퓨터의 호스트 주소가 로컬 호스트가 됩니다. 실제 그 주소상으로는 127.0.0.1이 됩니다. 그 주소가 로컬 호스트의 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롤에 보면 일단 유저 어드민이 루트하고 같은 권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가지는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요 화살표 밑을 눌러 가지고 일반 어드민이 아니라 일반 유저의 역할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DB 유저에 대한 암호를 요것처럼 똑같이 2번 입력해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과 그 사용자의 그 역할, 이거는 어느 기능이 되고 어느 거는 안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작별로 권한을 부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권한과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 이 패스워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네임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 서비스 네임은 요 지금까지 있었던 요 아이디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호스트 주소라든가 그 다음에 패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덩어리로 해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비스 번호라는 걸 정의해 주는데 일반 디폴트로 MySQL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 그대로 쓰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맨 마지막 단계에 이제 루트와 루트 패스워드 아까 정의한 거 그거를 여기다 치고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접근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MySQL 서버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제대로 접근이 되지 않는지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면 Connection Success라는 요 메시지를 스테이터스 컬럼에 뿌려줍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다루려면 이 과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아직 어플리케이션 들어가기 전입니다. 자,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게 GUI 방식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죠. 좀 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버전과 이렇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실제 명령어를 직접 타이핑해 가지고 처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CLI 방식에서는 오로지 그 SQL 문장의 형태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워크벤치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눈에 잘 볼 수 있는 형태로 그러한 결과이든 들어가는 방법이든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맨 처음에 요 로컬 인스턴스 MySQL 80 여기 요런 버튼 비슷한 게 나오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면 일단 그 GUI 환경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CLI로 들어갈 때 CLI 프로그램을 처음에 실행시키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루트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앞에서 설치할 때 정의해 놓은 루트 암호를 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여기 보면 이제 엔터 패스워드 이렇게 나왔을 때 암호를 주면 이렇게 기동이 되는 화면들이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show databases,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나열해 봐라 하니까 뭐 쭉쭉 몇 개 나오죠. 여기 다 이미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MS SQL 서버의 경우죠. 서버의 경우에 CLI 인터페이스 조금 다릅니다. 요런 DBMS마다 조금씩 달라서.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아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이렇게 운영체제의 어떤 하드디스크의 일정 공간을 차지하면서 있는 그냥 커다란 창고라고 했죠. 그 내부에 실제적인 데이터는 테이블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그 테이블들은 여러 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고, 그 필드들이 전부 모여서 하나의 레코드를 형성하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놈을 요 MySQL DBMS라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나면 항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SQL 처리기라는 것이 DBMS 기능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사용자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안쪽으로 집어넣거나 빼내기 위해서 SQL 문장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DBMS는 이 SQL 처리기에서 의해서 CLI 환경이 되든 GUI 환경이 되든 각각의 형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SQL 문장이 입력이 되고, 그 DBMS 안에는 SQL 처리기가 있어서 걔가 처리를 하면서 이 데이터베이스 접근해 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갖다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다. 아까 그 절차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워크벤치 GUI 환경에 워크벤치로 딱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요 화면이죠. 아까 요 화면에서 요 버튼 있죠. Local Instance MySQL 80 여기를 여기 루터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가 지금 루터로 접근한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루트에 대한 암호를 물어옵니다. 그러면 암호를 입력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3개 정도가 미리 만들어져 있고, 여기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죠. 여기 스키마 탭에서 여기 빈 공간에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여기 크리에이트 스키마라는 게 있죠. 요 스키마라는 게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제 스키마라고 합니다. 요 create 스키마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름만 주면 돼요. 이름만 주고 apply라는 버튼을 눌러서 적용만 시켜주면 돼요. 여기 이제 캐릭터 셋 요것만 조금 고려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한글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요거는 지난 시간에 해본 거죠. 지난 시간에 해본 건데, 그냥 데이터 입력하고 조회하는 기능, 입력하고 조회하는 기능을 한 화면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도록 한 거죠. 그쵸? 한 화면에서 전부 이루어지도록 한 거죠. 그래서 입력할 수 있는 칸을 미리 만들어 두고, 여기서 입력하면 이게 이쪽으로 입력이 되고 뭐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회하면 입력된 내용이 항상 이렇게 다 나오도록 하는 거. 그렇게 간단한 예제에 대해서 해봤었죠. 그래서 책에 보면 일단은 책은 MS SQL 서버를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MySQL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터미널 창에서 요 명령어를 입력해 가지고 MySQL 패키지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마다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요 명령을 하면 인터넷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코드상에서 기존에 SQL 서버용으로 되어 있는 코드들 중에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MySQL을 사용할 경우에 고쳐줘야 될 부분입니다. 고쳐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건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 과제에서 기말 과제는 좀 뭐 프로그램이 조금 분량이 있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일단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 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만 MySQL에 관한 걸로 바꿔주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분만 바꿔줘서 MySQL, 설치된 MySQL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간 예제가 이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말 과제로 하게 될 내용이 이제 이건데, 동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 예제는 요 메인 폼 하나만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요 메인 폼이 있고, 그 메인 폼 안에 4개의 버튼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는 칸과 4개의 버튼이 있어 가지고, 메인 폼은 이렇게 생겼죠. 위에 회원관리 시스템이 있고 4개의 버튼이 있고 또 하나의 텍스트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2개가 있죠. 이제 이게 메인 이 관리 시스템의 메인 폼입니다.
메인 폼이고, 각각에서 먼저 뭐 회원 조회를 누르게 되면 회원 조회 폼이 뜨도록 돼 있죠. 별도의 폼입니다. 셀렉트 폼이라는 회원 조회 화면이 뜨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실행하기 전에 샘플 예제를 몇 개 넣어 놨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4개 정도의 그 샘플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회원 조회 화면에서 아이디를 선택하고 회원 그 수정 요 버튼을 누르면 수정 화면으로도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업데이트 폼이고 또한 선택하고 아이디 선택은 요 아이디 쪽을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또 삭제 화면을 누르면 아이디를 선택하고 삭제 화면을 누르면 삭제 버튼을 누르면 요 삭제 화면으로 가게 돼 있죠. 그렇게 동작하도록 요거 이제 추가를 해 놓은 거죠. 여기 메인에서 회원 수정이나 회원 삭제로 갈 수도 있지만 회원 조회에서도 수정과 삭제 화면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고쳐보면 선택회원 여자 H를 누르고 선택회원 수정을 들어가면 이렇게 또 수정 화면이 떠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수정을 했다면 잘 수정되었습니다. 창이 닫힙니다 하고 창을 다 닫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메인 이것만 두고 금방 이쪽 어쨌든 지금 열려 있는 거는 다 닫아 버리죠. 다 닫아 버리니까 결국은 메인 폼만 떠 있게 되는 셈인 거죠. 또 이게 수정이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회원 조회를 눌러보면 되죠. 그렇죠? 있지롱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회원 삭제는 조금 이따가 하고, 자, 신규 회원을 누르면 신규 회원인 인서트 폼으로 가서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phir로 주고 이름은 정영필로 주고 예를 들어서 하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잘 입력됐습니다. 창이 닫힘. 무조건 해당되는 그 폼이 실행되고 나서 그 열려있던 창들을 다 닫아버리죠. 끝날 때는. 그죠? 그럼 다시 조회를 해보면, 그죠? 마지막에 금방 입력했던 게 들어가 있으면 되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삭제 요 기능을 해볼까요? 여기서도 갈 수도 있고 회원 조회에서도 선택하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원 삭제에서도 여기서 삭제를 하려면 아이디를 넣어야 돼요. 삭제할 아이디를 예를 들어서 금방 넣었던 필이라는 아이디를 삭제를 한번 해보면 회원 삭제, 그러면 회원 삭제라는 화면이 만들어지고 그 내용을 삭제할 내용을 보여주죠. 금방 필로 찾았으니까 이걸 찾아가지고
아이디와 매칭되는 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종 삭제하게 되면 잘 삭제되었습니다. 창이 닫힙니다. 라고 또 메시지를 보내주죠. 확인하면 자, 회원 삭제가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회원 조회를 해보면 필이 없으면 되죠. 그죠? 삭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요 회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어떻게 얘가 실행이 되고 하는지 알았죠. 요 회원 관리 시스템이라는 요 메인 폼이죠. 메인 폼에 대한 이제 코드 레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대로 살려놓고, 자, 여기 보면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멤버십이라고 만들어 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준 자료는 프로젝트 14_1입니다. 14_1에 delete form, 요거는 그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delete form이 맨 앞에 와 있습니다. 자, delete form에 대한 메인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화면 디자인에 대한 게 있고, 화면 디자인에 대한 코드, 메인 프로그램, 또 여기 insert form에 대한 메인 프로그램 코드, 화면 디자인에 대한 코드, 그 다음에 메인 폼에 대한 그 코드가 있고, 화면 디자인에 대한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program.cs, 프로그램 시작하는 위치죠. 여기 있고, 그 다음 select form 그 프로세스 코드가 있고, 화면 디자인 코드가 있고, 업데이트 폼 마찬가지죠. 항상 두 개씩 돼 있죠. 자, 멤버십에 보면 delete, 그러니까 코딩, 요거는 똑같아요. 코드 디자인, 요거는 이제 메인 폼도 마찬가지죠. 메인 폼 코드 디자인. program.cs는 하나, select 코드 디자인, update 코드 디자인, 이렇게 항상 두 개씩 짝으로 되어 있죠. 자, 메인 폼에 대한 것부터 한번 볼까요? 메인 폼, 제일 먼저 program.cs를 보면 딴 거 없어요. 여기 보면 요거죠. 요거 한 줄만 사실은 있어도 돼요. 이거는 이제 비주얼 스타일, 그러니까 글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전체적인 보이는 스타일에 대한 거를 쓰겠다는 거고, 이네이블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렌더링, 텍스트를 조금 이렇게 그 부드럽게 그 하는 렌더링 디폴트를 false로 주고 있죠. 그리고 메인 폼이라는 거를 그냥 띄우는 거죠. 그래서 요 메인 폼.cs 요거 관련된 게 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폼으로 넘어오면 메인 폼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요 그 클래스 구조에서는 이름과 똑같이 생긴 요게 이제 맨 처음에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initialize component 라는 거를 호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btn select click, 그러니까 btn select란 요 select라는 요 버튼 이름이 btn select입니다. 언더바 클릭은
이벤트가 이벤트마다 이렇게 프로시저가 정의가 되는데 지금 클릭 이벤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btn select라는 이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그런 뜻입니다. 요걸 실행하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select 폼을 생성시키죠. select 폼을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그 select 폼을 띄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show 다이얼로그를 이제 맨 끝에 끝날 때마다 다이얼로그를 실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자인 쪽을 한번 보면 메인 폼 쪽에 디자인 쪽을 한번 보면 일단 클래스 메인 폼이고 뭐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이제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스포즈 여기 없어질 때 자 여기까지는 그 윈도우 폼 디자이너에서 이제 픽스되어 있는 거죠. 픽스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디자이너를 사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화면 디자인을 아주 쉽게 박스도 만들고 뭐 글자도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걔를 그러니까 번역을 하게 되면 이런 코드가 나옵니다. 그 코드를 여기다가 카피해서 넣는 거죠. 자 여기 들어오자마자 initialize component 그러니까 맨 처음에 뜰 때 이제 initialize component가 실행이 되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각 일단 이거를 만들기 전에 이걸 만들기 전에 요거는 이제 각각을 오브젝트라 그래 객체라 그러죠. 혹은 이제 컨트롤이라고도 하고 이 컨트롤을 만들기 전에 먼저 정의부터 하죠. 그죠? 그럼 여기 보면 버튼이 하나, 둘, 셋, 네 개, 텍스트 박스 하나, 레이블이 두 개, 맞죠? 버튼이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그죠? 텍스트 박스 하나, 레이블이 두 개. 그렇죠? 그래서 다 버튼 네 개는 버튼이고 그 버튼에 대한 이름은 btn select 아까 btn select 언더바 클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자동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요 이름과 이벤트와 그래서 btn select btn 언더바 insert btn update btn delete 그 다음에 btn update 뭐 L 언더바 ID 이건 텍스트 박스예요. TB 그 다음에 레이블은 그냥 글자 일단은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해놓고 일단 레이아웃을 잠깐 숨겨놓고 끄는 거죠. 혹시 그 전에 켜져 있었다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놈이죠. 요거 btn select 쪽 btn select 쪽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라이트 셀먼 밝은 연어 색깔 그리고 글자는 맑은 고딕에 12포인트 시스템 폰트 쓰라는 거고 그 다음에 40에 97 40에 97 떨어진 위치에다가 이걸 두는 거죠. new 해가지고 시스템 드로잉 점 사이즈 해가지고 두 개의 값을 좌표죠. 요게 좌표라기보다도 저거는 이제 크기죠. 여기 39 이게 140
아마 39, 그 146은 다 똑같겠죠. 왜? 크기가 지금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 각각의 버튼들의 그러니까 드로잉 사이즈는 다 146이 39로 다 동일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과제 주문한 것 중에 여기에 그 삭제, 그러니까 프로그램 종료 버튼을 넣으라고 했죠. 그렇죠? 그 프로그램 종료 버튼을 넣으면 요거를 하나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됩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종료 버튼, 그러니까 뭐 btn 언더바 halt라고 하죠. halt 끝나는 거. 아니면 뭐 btn end라고 하든지 어쨌든 뭐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주고 그 다음에 컬러를 줘야 되겠죠. 컬러를 뭐 그레이로 주든지 그레이 색깔로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맑은 고딕에 12포인트 똑같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드로잉 포인트는 이제 조금 맨 마지막이 회원 삭제가 30에 146이죠. 40에 267 맨 마지막이 딜리트인데 텍스트 박스 이건 오른쪽에 거고, 그러니까 이게 회원 삭제 딜리트가 맨 왼쪽에 요 밑에다가 요 밑에다 두는 것보다 뭐 그럼 위치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여기다가 하는 것도 괜찮겠죠. 요거하고 같은 선상에, 그죠? 텍스트 박스의 위치가 230에 241이니까 230에 241이니까 요거 예를 들어서 요 텍스트 박스 밑에다가 두도록 한다면 텍스트 박스가 이거니까, 그죠? 텍스트 박스가 요거니까 여기에 230에 241이에요. 그래서 230에 241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230을 좀 고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기에 한 줄 더 넣고 버튼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요거죠. 요거를 하나 복사해 가지고 btn and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라 이거죠. 시스템 윈도우즈 폼스 버튼이고, 그죠? 버튼이니까 얘를 복사하는 게 낫겠죠. btn 딜리트를 이제 버튼 종료 엑시트 버튼 엑시트. 자, 지금 뭐 긴말 그 버튼 확장하는 거 지금 바로 코딩 하는 겁니다. 위치는 여기다 두기로 하죠. 여기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여기가 위에 btn 텍스트 박스가 230에 241이에요. 여기가 230이고 230이고 여기가 241이니까 텍스트 박스와 같은 선상에 230에 위에서부터 시작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가 00이라고 보면 돼요. 00이라고 보면 되고 맨 마지막이가 이것하고 조금 내려가겠네, 그죠? 요놈보다는 조금 내려가겠네, 그죠?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요거 한 반 정도 더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게 97이고 97에서 154로 갔죠. 그러면 54, 60, 한 30 정도 더 크게 하면 되겠네, 그죠? 요 위치보다는 30 정도 더 크게, 요 위치보다는. 회원 삭제 같은 경우 위치가, 딜리트 같은 위치가 267이니까 여기다 30 정도 더 하면 300 정도 되네, 그죠? 대략 300 정도. 300 정도 줍시다. 그러면 대략 뭐 한 이 정도 위치에 생기겠죠. 컬러는 그냥 블루로 주죠. 맑은 곳 12포인트 그대로 하고, 이건 엑시트 버튼 엑시트. 이건 삭제가 아니라 종료죠. 요거는 뭐 그대로 하면 되고, 이벤트 핸들러는 버튼에 딜리트 클릭이 아니라 엑시트 클릭. 이렇게 하면 디자인은 끝났죠. 그죠? 이렇게 하면 디자인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디자인은 다 끝났어요. 일단 저장시키고, 자, 메인폼하고 메인폼 디자인은 이제 말 그대로 금방 봤듯이 이 화면에 대한 이런 디자인 해놓은
코드죠. 이 화면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또 뭐 고칠 게 레이블 네임 뭐 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 아까 메인 폼이 버튼 이걸 하나 만들어야 되죠. 버튼 exit 클릭. 이거는 그냥 바로 종료하기 전에 업데이트 하고 나서 딜리트 하고 나서 업데이트 쪽을 볼까요? 메시지 박스하고 디스클로즈 하면 되죠. 이것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디스가 지금 현재 메인 폼이니까 메인 폼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프로그램을 정리합니다. 창이 닫힙니다. 저거 이뤄주고 확인하면 끝나는 거죠. 닫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뭐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메인 폼은 이렇고 이제 메인 폼 안에서 각각이 불렀을 때는 그냥 각각이 이렇게 호출이 되는 겁니다. 먼저 회원 조회를 한번 볼까요? 회원 조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조회는 select form 디자이너부터 볼까요? 여기까지는 그냥 같은 포맷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폼 디자이너 여기 그려놨죠. Required method for designer support. Do not modify this contents of this method with the code editor. 어쨌든 코드 에디터로부터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지우지 마라. 어쨌든 디자이너로 하여금 이런 코드를 만들어지는 거다. initialize component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실행되는 거니까 컴포넌트를 initialize 하는 거를 여기 메인 폼 같은 경우는
자, 메인 폼 같은 경우는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가 아무것도 없죠. 그죠? 메인 폼에서 이제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를 다 띄워요. 실행을 시키는데, 그러면 각각의 정의되어 있는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가 다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select 자, 여기 보면 버튼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수정 버튼, 업데이트 버튼 요겁니다. 요거 하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삭제, 딜리트, 버튼 두 개에 레이블 하나, 레이블은 요겁니다. 회원 조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는 리스트 뷰라고 해요. 리스트 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언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거 만들겠다 해가지고 실제 그 컴포넌트들을 new 해가지고 다 만들죠. 자, 만들어 놓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속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화면 디자인 그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건데 그 두 가지 파트예요. 결국에는 화면 디자인 한다는 것은 요 안에 들어가는 이런 그 요소들, 여기 이제 레이블이죠. 리스트 뷰고 버튼이고 요렇게 배열하겠다. 이런 사전에 내가 먼저 이런 기획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화면을. 그러면 그 화면 디자인이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걸쭉걸쭉 하고 나면 이런 요소들이 생겨요. 이렇게 만들겠다 하면 요거는 레이블로 넣으면 되겠고, 요런 스타일을 원할 것 같으면 요런 리스트 뷰를 사용하면 되겠고, 요거 두 개는 버튼을 사용하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결정된 게 여기서 표현이 됩니다. 버튼 두 개 넣고 리스트 뷰 컴포넌트 넣고 그 다음에 레이블 넣고, 그리고 이제 일단 여기서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 이거 속성 그 할 때 일단 레이아웃을 서스펜드 시킵니다. 잠시 중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성들을 집어넣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지금 먼저 업데이트 버튼 백그라운드 컬러는 샌디 브라운, 여기 샌디 브라운이 색으로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약간 모래빛 나는 그 브라운이라는 뜻이죠. 맑은 고이게 11포인트고, 그 다음에 뭐 팩토리 레귤라, 그 다음에 시스템 드로잉, 그래픽스 어쩌고저쩌고 뭐 어쨌든 저런 폰트에 대한 속성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치 잡아주는 거죠. 자, 이 위치는 일단 여기 조금이고 여기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2.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99. 그러니까 이렇게 코딩상으로 이렇게 하려면 되게 힘들죠. 근데 이제 디자이너를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할 수는 있다 이거죠. 지금은 내가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익힐 필요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이름 주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사이즈 주는 거고, 그다음에 탭 인덱스가 사인은 탭 인덱스가 뭐 일단 0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텍스트 요 들어가는 거는 선택 회원 수정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 있죠. 백그라운드 컬러, 유저 비주얼 스타일, 그 백그라운드 컬러 폴스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업데이트 클릭을 했을 때 핸들러를 부르죠. this cell 자 그렇게 됐고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위치 딴 거 없죠. 위치와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디자인이니까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 끝에다가 이런 걸 한 번 더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이거는 버튼 타입, 이거는 리스트 뷰, 이거는 레이블이고 단순한, 이거는 리스트 뷰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각각의 코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코드에서 MySQL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할 때 책의 예제는 MS SQL 서버라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연동하느냐로 되어 있고, 그 MySQL을 사용하니까 그 MySQL을 연동을 할 때 어느 부분이 바뀌어지는가, 그것만 이해하면, 그것만 바꾸면 그냥 기말고까지 다 끝나는 거죠. 오늘 버튼 집어넣는 거 다 했고, 그죠? 각 그 디자이너마다 그 셀렉트 폼 같으면 이제 셀렉트 폼에 회원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 핸들러가 무엇인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클로즈 이벤트 핸들러 정의하는 것이고, 셀렉션 폼을 셀렉션 폼을 로드 하라고 되어 있죠. 로드 하면서 이제 여기 보면 각 그 버튼 끝에 이벤트 핸들러가 무엇이, 그러니까 클릭 이벤트, 업데이트 클릭, 요 각 속성들의 이벤트 핸들러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 셀렉트 업데이트 클릭, 그죠? 그 다음에 레이블이고, 버튼 셀렉트 업데이트 클릭, 그 다음에 버튼 셀렉트 딜리트 클릭, 이건 셀렉트 폼이니까 두 개만 있으면 되죠. 두 개만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클릭이 되었을 때 어떤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이 된다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호출이 언제 되느냐 하면, 실제 여기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실제 클릭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그 각각의, 예를 들어서 셀렉트 쪽 걸 보면 셀렉트 폼, 여기에 메인 코드죠. 여기 셀렉트 폼에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가 있고, 자, 셀렉트 폼 아까 로드를 이렇게 하라고 돼 있었죠. 그죠? 로드를 하라고 돼 있었고, 그다음 그 각각이 이벤트 핸들러가 이것하고 연결이 되어서 요놈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버튼 셀렉트 업데이트 클릭에 대한 셀렉트에서 두 개가 있었죠. 회원 조회에서 회원 수정과 삭제가 있었죠. 그래서 업데이트 클릭하고 두 개가 정의돼야 되죠. 셀렉트 딜리트 클릭, 그죠? 그게 여기서 다시 정의되는 거고, 폼이 클로즈 될 때 그냥 클로즈 해버리는 거고, 자, 어쨌든
실제 이제 요 회원 조회, 신규 회원, 회원 수정, 회원 삭제를 눌렀을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해서 거기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고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정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메인폼에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면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메인폼에서 뭐 그런 처리를 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없죠. 그래서 이런 패키지가 없었어요. 그죠? 윈도우 폼까지만 있고 요거는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일단 요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요 부분이 책의 그 코드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책의 코드하고 다른 부분이고 각각 그러니까 모든 이 회원 조회 셀렉트 폼 그다음에 업데이트 폼즈 인서트 폼즈 딜리트 폼즈 이 네 개 각각의 요 부분에 요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요 코드가 들어가야 되고 들어간다기보다도 지금 이제 우리 있는 코드를 수정하는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한 게 요런 내용으로 수정이 돼야 됩니다. 앞에 요 부분이 이제 시스템 부분 여기 원래 시스템.data.sql 클라이언트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건데 앞에 MySQL 데이터 MySQL 클라이언트 이렇게 바꾸어지면 실제 MySQL 패키지를 참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원래 이 코드 안에서 내가 전에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수정 코드를 이야기를 할 때 실제 여기는 이제 안에 직접 코드 안에서 new 할 때 뭐 이렇게 받아내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글로벌 변수를 빼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요 앞에 여기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글로벌 변수를 빼놨으니까 각 코드 안에서 요 부분만 바꿔주면 돼요. 원래는 아마 SQL connection, SQL command 이렇게 돼 있을 건데 그 다음에 SQL reader, 데이터 reader 이렇게 돼 있었을 건데 요 앞에 my 자만 붙여주면 됩니다. my 자만 붙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에 실제 여기 new 다음에 SQL connection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my라고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SQL command 부분에 my라고 넣어주면 돼요. 요거 이제 글로벌 변수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세스에서 프로시저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글로벌로 요 클래스 내의 글로벌이죠. 이렇게 빼놨습니다. 빼놓았으니까 여기 부분을 바꿔주면 돼요. 여기는 건드릴 필요 없고 다만 여기 new 다음에 실제 그걸 생성시킬 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해요. 커넥션 스트링을 정의해 주는데 커넥션 스트링은 어느 서버에 어느 데이터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db user2라는 걸 그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패스워드를 이걸로 줘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커넥션 하기 위한 스트링으로 이렇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cookdb고 그 다음에 서버는 127.0.0.1이 로컬 호스트라고 했죠. 요거 대신에 로컬 호스트라고 해도 돼요. 글자로 로컬 호스트 하든지 아니면 127.0.0.1이라고 하든지 만약에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 다른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면
그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 주소를 적어주고 보안상에 그 제한이 없다면 원격으로도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 그 강의실에 이 서버가 한 대가 있습니다. 시놀로지 그 서버가 한 대가 있는데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요 쿡DB나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유저를 생성시켜 놓으면 여러분들 PC에서 이 접근이 가능한 거죠. 집에 있는 PC에서도 그 학교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건드릴 거 없어요.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습니다. 요 앞부분에서만 건드리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건 그냥 파라미터 넘겨와서 하는 거니까. 셀렉트 쪽을 한번 예시를 보면 요것만 한번 볼까요?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로드 되면서 맨 처음에 이제 MySQL 커넥션을 하죠. 커넥션을 하고 이제 커넥션이 제대로 됐으면 그 커넥션 아이디를 가지고 오픈을 시킵니다. 오픈을 한다는 이야기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죠. 사용한다라고 하고 이제 그 MySQL을 한테 쿼리를 하나 던지기 위해서 이제 커맨드를 하나 생성을 해야 돼요. 커맨드 아이디를. 그래서 그거는 cmd라고 주고, cmd는 여기 정의해놨죠. MySQL 커맨드 타입이고, db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그 질문 뭐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약속이죠. DB 커넥션 할 때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이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DB 처음에 접속할 때 요 코드를 항상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복사해 가지고 서버나 DB 이름이나 사용자 아이디나 요런 것들만 다르게 하고 요런 코드는 똑같이 쓰는 거죠. 커맨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커맨드의 커넥션 파트에다가 여기서 DB 커넥션 해놓은 그 정보를 딱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찾아가서 그 커맨드를 날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기 때문에 이 밑에 실제 커맨드 생성시켜 가지고 실행을 할 때도 어느 그 서버에 있는 DB에다 그러니까 이 쿼리를 날려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트 멤버 뷰에다가 뷰 디테일스 해가지고 일단 이 뷰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결과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리스트 멤버들에 대한 그리드 라인을 true, 그러니까 그리드 라인을 그어라 이거죠. 우리가 조회를 했을 때 요런 이제 그리드 라인을 그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멤버에 대한 width 값을 일단 받아오고, 그 다음에 리스트 멤버의 컬럼 add 해가지고 컬럼에다가 하나씩 넣는 거죠. id를 넣어라 이거죠. 먼저 id 요걸 넣어라 이거죠. 요거 넣었어요. 이제 요거 지금 타이틀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리스트 width
그 리스트 위스를 여기서 받았죠. 리스트 멤버의 위스 폭, 그죠? 폭을 받아가지고 그걸 여기는 0.2배 하고 요 0.3배, 0.3배 이거 이제 0. 요 맨 처음에 거를 받아가지고 요거에 그 실제 폭은 0.2배를 더한 거죠. 요거는 0.3배를 더한 거고, 요것도 0.3배를 더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0.2. 그래서 얘 폭이 비슷하고, 얘 폭이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를 생성시키는데 지금 다 받아와서 보여줘야 되니까 select star from member. 이건 우리 많이 해봤죠. 그걸 커맨드 텍스트에다 딱 주고, 그리고 이제 요겁니다. execute.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다 받아왔어요. 다 받아와가지고 그걸 누가 가지고 있냐면 리더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 멤버 아이템스를 클리어 시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 리스트 뷰에 있는 거를 다 클리어 시키는 거죠. 그 전에 뭐가 있었다면 다 클리어 시키고 이걸 다시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트 뷰 아이템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그 리드로부터 읽습니다. 읽어가지고 맨 처음에 리드의 getString 첫 번째 거, 0은 첫 번째 겁니다. 데이터 1은 id겠죠. 요 블랙이라는. 맨 처음에 읽어온 거. 블랙. 계속 이제 한 줄씩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줄씩. 요 리드에 의해서 한 줄씩 읽어오는 거예요. 그 한 줄 읽어가지고 각각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에다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출력하기 위해서 맨 끝에 거는 이거 스트링이니까 그대로 출력하면 되는데 얘는 뭐야? 정수 값이었죠. 그래서 걔를 출력하기 위해서 일단 스트링으로 바꿔요. toString 요거 붙여가지고, 요거 toString 들어간 거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 데이터 이것들은 ID, 이름, 이메일은 variable, 우리 DB 만들 때 variable 캐릭터 뭐 얼마 해가지고 다 문자 열로 돼 있었죠. 그건 그대로 출력시키면 되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데, 맨 끝에 건 정수니까 정수를 문자하고 같이 또 쓰면 안 되니까 맞춰주기 위해서 toString이라고 했어요. 자, 리스트 뷰 아이템을 아이템으로 잡고 거기에다가 이제 애드 시켜 가는 거죠. 리스트 요걸 처음에 잡아놓고 요 뒤에 거 블랙핑크, 블랙 뭐 이메일, 그다음에 출생연도 지금 스트링으로 어쨌든 위에서 바꿔놨죠. 그걸 애드 시켜가지고 리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트 멤버에다가 그 요 아이템 다 합쳐놓은 거, 아이템에다가 지금 다 합쳤죠. 리스트 타입으로 합쳐놓은 거를 애드 하니까 이제 여기에 싹 들어가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그 다음 거 읽은 거 또 처리하고, 그 다음 거 읽은 거 처리하고, 그 다음 거 읽은 거 처리하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요 리더를 읽었던, 요 DB로부터 읽었던 거를 이제 다 읽었으니까 반드시 끝났을 때는 클로즈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 이게 닫히고 다 끝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요거 눌렀을 때 셀렉션 폼 클로즈 될 때 뭘 수행해라. 커넥션을 클로즈 해라 이거죠. 커넥션. 여기서 커넥션 했던 걸 이 클로즈 할 때 이제 끊어 버리는 거죠. 커넥션을 오픈 시켰잖아요. 그죠? 요거 할 때 이제 이 창이 닫힐 때 클로즈 해라 이거죠. 또 이 안에서 버튼 셀렉트 업데이트 클릭됐을 때 얘가 실행이 되도록, 만약에 멤버의 셀렉션 아이템에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버튼 업데이트 클릭을 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했다. 그러면 삭제할 아이디를 먼저 선택할 수 있겠네. 리스트 멤버 셀렉션 아이템 카운트가 여기 지금 선택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메시지 박스하고 삭제할 아이디를 먼저 선택하세요 하고 리턴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제 선택을 하고 아까처럼 선택을 하고 요걸 수정하게 되면 여기서 안 걸리니까 넘어오겠죠. 넘어와서 그 선택한 로우를 찾아내서 이걸 담아가지고 그놈에 대한 텍스트를 그러니까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 아이디를 파라메타로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아이디를 얻는 과정이에요. 얻는 과정이고 이 지금 리스트 쭉 된 이 상태에서 그거를 리스트 멤버 아이템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요소 셀렉션 한고 그것의 그 아이템을 그놈의 아이디를 취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부르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걸 수정 딱 누르면 그죠?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이제 부르는 과정이니까. 그러고 돌아왔을 때 클로즈 하는 거죠. 요걸 수정하고 수정을 딱 하고 돌아오면 이거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업데이트 폼에서 실행된 거고 여기서 닫고 그쪽에서 닫고 돌아오면 여기 이것도 닫아버리는 거죠. 조회 화면을 이제 여기서 닫는 거죠. 조회하면 여기서 닫는 게 아니라 이건 업데이트 디스클로즈니까 이게 여기서 정의된 거니까 업데이트 요 조회 화면을 닫는 거네. 그죠? 딜리트 역시 마찬가지야. 비슷합니다. 이제 처음에도 뭔가 안 누르고 삭제를 시도했으면 또 삭제할 아이디를 먼저 선택하라 그러고. 그죠? 동일하게 그놈 찾아가지고 그 아이디 얻어가지고 딜리트 폼을 띄우면서 그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넘겨주죠. 그쵸? 그리고 폼을 띄우고 끝나고 나서 닫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서 여러분이 기말 과제에 뭘 해야 될지 다 했어요. 아까 시작하면서 커맨드 이제 종료 버튼 넣는 거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각 프로시저 안에서 고쳐야 될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앞에 마이자 붙이면 돼요. 기존의 프로그램이 보면 예를 들어 셀렉트 쪽만 보면 이 기존의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앞에 시스템을 MySQL 데이터 앞에 my자 붙이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앞에 my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리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리드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리드를 아마 밑에 넣어놨을 거야. 그죠? 여기다 넣어놨잖아요. 그죠?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것도 앞으로 빼주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 넣어놨으면 여기다가 앞에 마이자만 붙여주면 돼요. 마이자만 붙여주면 되고 요거 주는 방식이 틀리죠. 요거는 MS SQL 서버의 경우고
아까 조금 틀리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마이자 집어넣으면 되고 마이자 집어넣으면 되고 그것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한번 해본 사람하고 윈도우 폼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 디자인이 되고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건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가져오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해본 사람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이렇게 MySQL 같은 거 무료니까 한번 설치해 가지고 DB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테이블도 한번 만들어 보고, 샘플 데이터도 좀 넣어 보고, 그 다음에 DB 계정도 한번 생성해 보고, 그 계정을 이용해서 접근도 한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접근을 해야 될 때 코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시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모르면 아예 접근을 못하죠.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술 테크닉이 그 백엔드 프로세스에서 백엔드 그 개발자 영역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둬야 되고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고급 개발자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예시한 적어도 이 미니 프로젝트 정도 이렇게 돌려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용할 코드들도 많고, 이 프로그램 우리가 돌아가는 거 알았으니까 이용할 코드들도 많아요. 이렇게 리스트 뷰 이런 거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뭐 한번 그 남은 기간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 요거까지 결과까지 보는 그 전체적인 관점, 전체적인 흐름, 그거를 이해한다는 관점으로 세부적인 거는 그냥 코드 그대로 이용하는 걸로 내가 냈으니까 지금 뭐 다 풀이해 줬고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자기 손으로 돌아가게 한번 해보란 이야기죠. 자기 손으로.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렇게 들어도 뭐 또 잘 이해 안 되고 모르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질문을 좀 하고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짜 이 개발자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걸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이런 기회 아니면 힘드니까 어쨌든 잘 과제 수행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물론 여러분들이 그 지금 보는 관점이 다들 이제 그 대부분이 이쪽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쪽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학과에서도 이런 과목을 코딩 쪽으로 이렇게 배정한 이유가 뭐냐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게 이 전체 풀스택 개발자의 관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비록 디자인 쪽을 하지만 그 디자인 쪽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접해야 될 부분이 이제 퍼블리싱 부분이죠. 디자인 실컷 해놓고도 그거를 웹페이지 속에 넣어가지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읽어와서
윈도우 폼 쪽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 디자인한 그 쪽을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가 없다면 한 사람이 더 필요하죠.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또 한 명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두 사람을 이렇게 쓸 그 여유가 없어요. 두 사람을 쓸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 뽑거나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때 두 개의 그 경험을 다 가진 사람을 요구를 합니다.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기회적인 면도 있는 거니까 좀 잘 이렇게 그러니까 뭐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죠. 전체적인 관점.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동이 돼서 이렇게 코딩이 돼서 돌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쪽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축해야 되고, 물론 그걸 코드 안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 테이블을 만드는 것까지는 데이터베이스 DBMS에서 해놓고, 그다음 순수하게 이제 그 연동해가지고 그 데이터들 다루는 부분은 코딩에서 처리하고, 그죠?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한번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건 굉장히 그냥 공부한다고 해서 이렇게 습득을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전체적인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그 시간이 그래도 좀 지났기 때문에 그 리뷰하는 의미에서 C샵에 대한 기본을 다시 한번 쭉 했었고, 좀 더 디테일하게 했죠. 그 전에는 우리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했고, 이제 그걸 어느 정도 그래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쉬울 거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 후반부에 약속대로 윈도우 폼과 데이터베이스 연동까지 이렇게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까지 데이터베이스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까지, 어쨌든 뭐 오늘 이 시간까지 내 나름대로는 어쨌든 어떤 나아가야 될 그 방향대로 왔다고 보는데, 뭐 여러분들의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몫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거는 물론 다른 과목도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지만, 그런 기회로 삼는 기회로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과목, 여러분들한테는 어렵죠. 요걸 이제 요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흥미롭고 굉장히 테크니컬한 그런 내용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그런 과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한 학기 동안 잘했고 열심히 잘 따라와 줘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뭐 과제 수행은 하는 데까지 하세요. 하는 데까지 하고, 그렇게 나라도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본 사람은 그래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마지막 관문인 거니까 충분히 그 소득은 있을 거라고 봐요.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학기 전 과정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